한 단계 더 뭔가 이제 나올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난 그게 펩이 될 줄 알았거든요. 좀 빠르게 나올 줄 알았어요. 이번 시즌 초에. 펩이 아닐 수도 있겠다. 오랜만에 두 분의 조합이네요. 은광이 형 그거 그때 하고 저번 주는 저 혼자 찍었으니까 툭선이 보이는 날렵함은 뭐 때문이죠? 웨딩 촬영이 있었는데 급하게 한 4kg 정도를 뺐습니다. 어땠어요? 행복해요? 행복하죠. 또 재미있는 콘텐츠 가져오셨다고 네. 아주 빅매치 이야기 하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아스날과 이제 맨체스터 시티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경기 좀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재밌었어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피디 보셨어요? 아 봤죠? 어떻게 보셨어요? 홀란드 너무 무섭다. 최근에 홀란드 진짜 물 올라 있는 거야. 네. 득점력이 지금 7경기 11골인가? 공식 경기 공식 해봤는데 경기까지는. 공식 경기 6경기 11골 A매치까지 합쳐서 혼란의 득점이 이제 시티는 터졌고 아스날은 이제 정말 그렇게 많은 욕을 먹었던 우리의 꽃게 예, 마르티넬리가 골을 넣으면서 시티는 자랑하는 공격수가 골을 넣었고 아스날은 기대에 좀 밀려 있었던 마르티넬리가 또 골을 넣으면서 스코어 1대1을 만든 것도 특이했고 한 줄로 정리를 이제 해보면 결국에 정말 희귀한 장면들이 많았던 경기다. 페베템백도 신기했는데 페베템백을 무너뜨린 게 마르티넬리인 것도 신기했다. 네. 저도 이제 보면서 진짜 축구 모른다. 그걸로 또 정리됐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아스날의 그러면 좀 형태 아스날이 이번 시즌 이적 시장을 굉장히 잘 보냈으니까 그렇죠. 각 팀에 다 장단점이 있는데 아스날의 장점은 뎁스죠. 뎁스가 엄청 두터워졌다는 점. 사카가 선발로 나오지 못했고 이날 경기 외대구르도 부상으로 빠져있고 하베르츠도 여전히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뎁스가 중요했는데 뎁스는 뭐 계속된 경기들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고 사실 저는 이제 최근에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건 칼라피오리의 역할. 사실 칼라피오리는 왼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을 하는 경우가 많고 특성이 이제 따져보면은 이 선수는 왼쪽 풀백도 되고 볼로냐 시절에는 또 센터백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전진성이 좋은 선수인데 발밑이 되고 근데 이제 공격을 전개할 때는 지금 이 포백 형태에서 칼라피오리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메리노 그리고 데클란 라이스가 위치가 되고 수비맨디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인버티드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형태를 맞추잖아요. 이 사각형을 맞추죠. 그래서 이 사각형을 맞추는 게 밸런스적으로 중앙에 수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칼라피오리가 좋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 인버티드 역할도 되고 순간적으로 비대칭처럼 왼쪽에 넓게 포진이 되는 것도 돼요. 그럼 트로사르가 좁히고 트로사르 대신에 터치라인 플레이까지 같이 되면서 오버래핑 언더래핑도 같이 될 수 있는 것도 되거든요. 기술적으로 좀 미스가 좀 있긴 했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아스날은 지금 이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칼라피오리 시프트. 좀 아쉬웠던 건 전반전에는 아스날 팬들이 얘기했던 이 산미들의 메리노의 공격 지원 역할 외대고르가 없는 가운데서 메리노를 조금 더 박스 안 투입을 해서 뭔가 상황을 만들려고 아르테타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사시에는 요케레스처럼 올라가면서 스페인 국가대표에서도 이 박스 안에서 득점이 좋았으니까 그거를 좀 활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숫자로 부족한 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칼라피오리가 내려오면서 채워주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오른쪽 공격 라인에서 지원은 많이 아쉬웠다. 제가 봤을 때는 시티가 전반전엔 그래도 맨투맨 압박이 괜찮았어요. 그냥 타이트했는데 미드필더가 중앙 이 사이 공간에서 계속 볼을 받고 돌아선 다음에 뭐 운반을 해주던가 아니면 패스를 뿌려주던가 이런 역할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지 못하고 계속 압박이 거세니까 측면 좀 빠지더라고요. 결국 이 공간에서 볼을 받을 수 있는 선수가 없었고 전개되는 부분도 좀 답답했었고 공격적인 부분에서 그냥 좀 답답했었다. 메리노는 어쨌든 박스 타격이 되는 선수인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좀 어쨌든 전반전에는 아르테타 감독이 생각했던 거와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리노가 지난 시즌에 이제 하베르츠가 부상으로 빠져있거나 하면 사실 최전방을 많이 뛰었잖아요. 아스날 입장에서 메리노를 이제 사실 맨 처음에 데려왔을 때는 소시에다드에서 좋았던 모습이 그대로 좀 유지가 되겠다 해서 미드필더에서의 영향력을 좀 바랬는데 정작 넘어와서는 최전방에서 뛰면서 오히려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받고 반대로 다시 이렇게 이번 시즌을 보면 요케레스가 들어왔고 스트라이커에서 사실 메리노를 막 활용한다? 요거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경기에서나 이럴 때 요케레스가 있고 뭐 하베르츠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하베르츠가 돌아오기 전까지 그 짧은 기간 동안 메리노가 톱으로서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그리고 지금 어쨌든 미드필더에서 보여주는 영향력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결국에 이 자리는 외대고르가 뛸 수 있는데 외대고르가 부상으로 빠져있을 때는 에제가 뛸 수가 또 있단 말이죠. 이날 후반전처럼 그러면 이제 메리노의 위치는 애매해지는 거지. 반대로 이제 사실 시티 같은 경우를 좀 보면 크게 보면 4-1-4-1 혹은 뭐 4-3-3 형태인데 시티가 전반전에는
그래도 기동력을 조금 가져가긴 했어요. 전방에서 뭐 압박을 가져가는 경우도 좀 근근히 있었지만 MLH 스타디움에서 원정을 왔기 때문에 무리해서 막 힘을 줘서 하는 느낌을 전반전부터 쭉 이어가진 않았고 전반전에는 간간히 이제 압박을 올라가면서 최전방에 있는 자원들이 상대 빌드업 하는 것까지 압박해주고 밑으로 내려와서 소유권 유지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아스날이 볼을 잡고 있는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로우블럭 수비 형태를 갖췄던 거 그러면서 이제 전반전 흐름을 좀 가져갔는데 산미들의 베르나르도 실바를 계속해서 수비 쪽으로 활용을 하면서 필포든과 도크를 이제 윙어로 활용을 했는데 수비 시에는 중앙의 도크나 필포든도 조금 안쪽으로 좁히면서 아까 말했던 그 칼라피오리의 구조랑 상응하는 구조를 계속 만들더라고요. 기본적인 스탠스 자체가 펩이 일단 수비를 좀 단단하게 하는 거를 가져가는구나. 점유율을 좀 내주더라도 중앙에서 순간적인 딱 볼을 탈취했을 때 상황을 만들겠다고 의도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선취골에서 빡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선제골장만 한번 설명 한번 할까요? 순간적으로 여기에 한 이렇게 완전 몰려 있었죠. 이렇게 네. 여기서 포인트가 됐던 거는 저는 딱 두 명이죠. 홀란과 라인더러스. 순간 혼란이 딱 들어가면서 볼을 딱 뺏어냄과 동시에 이쪽에 있었던 라인더러스는 혼란이 내려옴과 동시에 본인이 이 자리를 살짝 차지했어요. 나는 약간 축구적인 센스도 있다고 보여지는 게 01 두고 8명 정도가 되는 선수들이 한 곳만 바라보고 이렇게 딱 가는 순간이었잖아. 그때 나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였는데 지금 혼란이 내려오네? 그러면 내가 어느 공간에 가는 게 좋을까? 아, 혼란 공간으로 내가 가놓는 게 좋겠다라고 순간 판단을 한 것 같아. 라인더러스가 순간적으로 이 위치를 하고 있었고 여기서 딱 볼을 받았을 때 혼란이 뺏어내고 앞쪽에 딱 볼을 줄 때 라인더러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패스가 전개가 되면서 순간적으로 역습 전환 상황이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된 거죠. 네. 최근에 시티 공격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효율적으로 라인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혼란 그리고 라인더러스, 필포든 기동력을 유지하려면 조금 떨어지더라도 좋은 퍼포먼스를 내려면 간격 유지가 되잖아요. 간격을 유지하는 첫 번째 시발점이 포든하고 라인더러스가 혼란 중심으로 형성이 된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날 전반전에도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네. 저도 그걸 되게 좋다고 생각했고 저는 이 골 장면에서 라인더러스 선수의 판단력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돌아서자마자 홀란에게 볼을 받고 옆에 도쿠가 있었어요. 이걸 안 주고 그렇죠. 이걸 안 주고 자기가 본인이 더 치고 들어가요. 본인이 더 치고 들어가면서 주위를 계속 살핍니다. 주위를 살펴서 홀란드가 들어올 때까지 이 수적 우위를 만드는 부분 그러다가 이제 침투를 하니까 패스를 정확하게 발밑에 연결해줬고 곧바로 득점까지 연결해주는 이런 판단력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축구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고 이제 점유율 축구 방식에서 좀 더 트랜지션한 효율적인 축구로 많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서 펩도 이제 어떤 흐름을 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라인더러스는 제격인 것 같아요. 후반전에 시티 입장에서 펩이 템백을 쓰는구나 그거를 이제 보여줬는데 맞아요. 수비 시에는 계속돼서 5-4-1의 형태를 만들었죠. 포든이 계속 밑으로 내려왔어요. 블럭을 만들고 뭐 로드리가 내려올 때도 있고 그러면서 이 한 명에 대한 숫자를 계속 채워주면서 5-4-1 수비 형태를 만들어줬는데 이제 하프 스페이스에 대한 위치를 포든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감수를 해줬고 포든이 높은 위치에서 배치가 되다가 낮게 내려와서 하프 스페이스나 어떤 수비적으로 가담을 해주는 공격 위치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수비를 해야 되잖아요. 나는 그게 이제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포든을 뭔가 다른 선수로 바꿔주는 게 좋겠다라고 나도 생각을 했는데 아케를 넣으면서 오라일리도 부상 때문에 이제 스톤스가 들어가게 되면서 그쪽에 대한 보강을 쫙 하면서 이제 그야말로 센터백, 파이브백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낸 게 이제 진짜 시티가 이 내려앉는 것도 하는구나. 맞아요. 사실 시티 경기 보면서 거의 저는 내려앉은 거 본 적 거의 없거든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실은. 전반전은 수비는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반전에는 그래도 기동력적인 부분에서 막 엄청나게 떨어졌다라고 막 생각은 안 들었는데 근데 후반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챔피언스 리그를 아스날은 수요일 날 치렀었고 맨체스터 시티는 금요일 날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 시간으로. 하루 쉬고 뛴 거예요. 하루 쉬고. 근데 아스날이다 보니까 로테이션은 못 돌리고 굉장히 템백을 쓴다 하더라도 이 간격이 좀 벌어지면서 이 사이 공간을 전반회보다 많이 내줬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아스날이 조금 더 전반전에는 애제 투입되면서 중앙 공간에서 많이 놀면서 그래도 공격 찬스를 좀 많이 잡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좀 아쉬움은 있는 거죠. 저는. 화이가 좀 됐던 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시티 입장에서 템백을 많이 세우지 않았으니까 간격 조절이 조금씩 이게 벌어질 때가 있어. 순간적으로 측면 자원들이 튀어나가면 여기 공간이 살짝 벌어지는 게 근데 이제 5-4-1에서는 이런 좁은 공간 하나가 중요하고 그러면 내 커버 범위도 아니고 동료의 커버 범위도 아닌 그 공간으로 상대가 들어왔을 때 이거 누가 내가 나가야 되나? 누가 나가야 되는가? 근데 그걸 에제가 상당히 잘해. 에제가 여기서 계속 이쪽 공간에서 볼을 잡기 때문에 여기서의 공간 노출이 좀 됐지. 결과적으로는
명확하게 뚫지는 못하고 오히려 이제 시티 입장에서는 나중에 혼란을 빼버리면서 혼란을 빼버리고 이걸 그냥 잠근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유사시에는 식스팩까지 만들면서 거의 6-3-1처럼 그렇죠. 이렇게 세워버리면서 들어와봐라. 네. 이쪽 공간 더 죽일 테니까 해봐라. 측면에는 3명이 붙어버리고 이렇게 이제 상황을 가지고 간 게 중요했고 사실 이럴 때 세트피스가 중요하죠. 정지된 상황에서 상황을 만드는 거. 세트피스는 어떻게 봤어요? 세트피스는 저는 시티가 진짜 돈나룸마 너무 잘 데리고 왔다. 진짜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느꼈고 아스날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세트피스에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도 가깝게 붙이는 거, 뭐 파포스를 뒤에 붙이는 거 다 시도를 했는데 결국 막힌 거는 돈나룸마 때문에 막혔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코너킥이잖아요. 공중으로 볼이 오잖아요. 그럼 공중으로 볼이 오면 그거를 어쨌든 필드 플레이어는 머리를 통해서 넣는단 말이지. 그치. 타점이 가장 높을 수 있는 건 머리잖아. 네. 근데 머리보다 더 높은 게 있었어. 팔. 네, 골키퍼의 팔이 이렇게 높을 수 있다는 게 이게 키가 키가 크고 크니까 일단은 이 팔 길이 그렇죠, 리치가 넓으니까 이 공중볼에서 가장 먼저 손에 닿는 게 다 돈나룸마 손이더라고. 근데 결국은 잘 버텼어요. 잘 버텼는데 마지막 90분 추가 시간 3분에 먹힙니다. 시티 입장에서도 템백을 쓰다 보니까 템백이 생각보다 수비할 때 힘들거든요. 그렇죠. 집중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물론 공격도 힘들지만 약간 체력적으로 약간 지쳐있던 맞아요, 상황에서 맞아요. 마르티넬리가 상황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게 있었다면서요? 저는 물론 마르티넬리가 침투를 되게 잘했어요. 어떻게 침투했냐면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바로 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벌려요. 움직임을 벌렸다가 순간적으로 들어가요. 속도 네, 잘했어요. 진짜 잘했는데 저는 사실 그바디올이랑 아케의 수비 위치 그리고 판단 그런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존 스톤스가 들어오면서 왼쪽 스토퍼에는 이 그바디올, 오른쪽 여기 후벤 디아스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됐는데 그바디올이 체크를 안 해요. 그냥 에제 볼만 보고 있어요. 마르티넬리 신경을 써야 돼요. 물론 아케가 여기 있으면서 말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도 수비는 항상 어디 쪽에 자기 공격수가 내 옆에 누가 어떻게 위치를 잡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전혀 보지를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킥을 때릴 때 당연히 킥 때릴 때 무르니까 앞을 보고 뛰는 마르티넬리보다 늦을 수밖에 없죠. 못 잡죠 결국. 그래서 결국 실점이 나왔던 거고 두 번째 아케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벌렸다가 안으로 천천히 뛰고 있었어요. 천천히 뛰고 있을 때 그때 저 생각은 아케가 더 물렀어야 된다. 한두 발자국. 만약에 그렇게 해서 뛴다 한들 같이 커버가 들어가면서 쉽게 슈팅까지 내주지 않았을 것 같은데 물론 침투가 정말 잘한 거 맞지만 이 그바디올과 아케가 조금 더 수비적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은 쉽게 슈팅까지 내주진 않지 않았을까. 바르디올라가 인터뷰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쪽에 공이 있는 것보다 이쪽에 공이 있는 걸 훨씬 더 좋아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돈나룸마보다 다비드 라야 쪽에 공이 있는 걸 더 좋아하고 이렇게 나도 하고 싶지 않았다. 저희 지금 녹화 시점으로 봤을 때 또 오늘 넘어가는 새벽에 또 리그컵 경기가 있고 맞아요. 또 주말에 또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또 있어요. 다음 주도 그러니까 지금 3일에서 4일 간격으로 내가 알기로 20 며칠 동안 20한 5, 6일 동안 거의 한 6경기 막 이렇게 치러야 되는 진짜 빽빽한 일정이에요. 그 일정을 소화하려면은 특히나 맨시티가 지난 시즌 문제가 됐던 건 기동력의 저하가 따라오면서 이제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발생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현실적인 타협을 하고 있지 않나. 아스날은 뎁스가 두터운 장점이 발휘가 되고 여러 가지 가짓수를 다 던지면서 이번에 가짓수에서 먹혔던 좋은 효과는 마르티넬리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스널이 전체적으로 큰 육각형의 준비가 잘 된 팀이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이번 경기를 보고 나서도 그랬고 9번의 활용법을 그 아르테타가 잘 모르는 것 같다, 못 쓰는 것 같다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상대적인 것도 좀 느껴지는 게 아스날의 현재 위치를 보면은 우승을 도전하는 위치잖아요. 그러면 우승을 도전하는 팀들이 리버풀, 맨시티, 첼시까지라고 본다면 이들의 스트라이커들은 지금 리버풀, 이사, 맨시티, 홀란드, 첼시는 주앙페두르인데 공통적으로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상당히 많이 쌓였어요. 주앙페드로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합류가 됐고 뭐 이삭도 이번 시즌 합류가 됐지만 프리미어리그 레벨에서 흐름과 템포는 상당히 지금 이적하고 나서 적응의 기간이 크게 필요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케레스는 일단 무대를 옮겼고 팀으로 옮겼고 중요한 건 또 여기서 하나의 팀 성향도 바뀌었다는 거. 스포르팅이 물론 내려앉은 상대를 공략할 때도 있지만 이때 좋았던 거는 이제 아모리 감독이 있었을 때는 이 전환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면서 요케레스를 활용했던 거였거든요. 쉽게 말하면 역습 트랜지션을 아주 폭발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뒷공간 침투나 아니면 박스 근처에서 활용도를 많이 활용했던 건데 아스날 입장에서 이 여러 가지 아직 다 풀리지가 않은 거. 너무 풀릴 게 많아요. 리그 적응, 팀 적응, 그리고 전술
에 대한 적응 이 세 가지 난제가 있다 보니까 아르테타가 뭘 먼저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 조금은 갈피를 조금은 못 잡고 있는 느낌.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뉴캐슬의 볼테마데가 상당히 적응을 잘하고 있거든요. 무슨 느낌이냐면 얘가 프리미어리그 있었던 애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뉴캐슬에서의 적응을 잘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툴을 확실히 줘요. 어려운 걸 시키지 않더라고요. 내려와서 받아주고 너 다시 들어가라. 약간 이런 기본적인 툴을 주는데 그럼 요케레스에게도 일단 기본적으로 단계적으로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스트라이크 활용하는 게 어렵긴 해요. 슬롯이 이상을 활용하는 것도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요케레스는 나는 어느 정도 희생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역습 트랜지션에선 당연히 요케레스가 빛을 발하겠지. 이거는 뭐 안 알려줘도 잘할 거야 내가 볼 때는. 완전히 내려와 있는 팀을 상대로 할 때 요케레스의 역할 오히려 2선 자원들을 활용해줄 수 있는 맞아요. 걸로 희생이 될 수밖에 없어서 거기에 대한 명확성을 좀 아르테타가 줘야 된다. 저도 형이랑 좀 비슷한 생각이고 또 심리적인 부담감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많은 금액이 들어서 왔으니까 그 금액을 해야 되고 매 경기 때마다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선수 개인적인 그런 부담감도 없잖아 있어서 아직까지 조금 빅클럽이랑 상대했을 때 그런 게 아직 퍼포먼스가 좀 나오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있는 거죠. 하나 마지막으로 아르테타 감독이 지금까지 썼던 9번의 유형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미드필더 성향이 강한 선수들이었어요. 뭐 하베르츠도 그랬고 제주스 같은 경우에는 뭐 스트라이커 공격 좀 많이 썼지만 사실 연계가 상당히 좋고 이 선수는 볼을 조금 잘 차고 이런 유형이잖아요. 완전 정통 9번의 느낌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하베르츠 그리고 메리노 최근에만 보면 9번 공격수를 진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써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진짜 적응 기간을 갖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심이 된다. 팬들이 야 진짜 못 쓰는 거 아니야? 야, 그럼 또 진짜 못 쓰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감독들은 본인이 원하는 유형을 쓰는 대부분 그렇게 쓰니까 그거에 부합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거든. 요케레스는 아르테타가 처음 써보는 유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합을 맞추는데 적응을 좀 하지 않을까. 요케레스 같은 유형이 앞선에 지난 시즌까지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받을 수 있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매뉴얼처럼이라고 뭔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교보제가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거 해서 요케레스를 약간 맞춰야 되는 꼴이 좀 되거든요. 근데 펩도 그랬지만 저는 펩이 이번에 인터뷰할 때 되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기자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선수의 감독을 맞추는 게 중요할까요? 감독의 선수가 맞추는 게 중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조건 둘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둘 다 병행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요케레스가 아스날에게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아스날 역시도 요케레스에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는 걸 하는 것도 아르테타의 재량이고 능력이다. 요케레스는 골 넣고 그때 머리 만지고 이런 거 보면 걔는 DM 확실히 보지 않을까? 내가 볼 때는 약간 MG 스타일. MG 스타일. 긁으면 약간 긁히고 거기에 대한 반응하는 스타일이라서 사실 오늘 이번에도 골 넣으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런 때 혼란이 골 넣었으니까 얼마나 넣고 싶겠어. 비교가 될 거 아니야. 딱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나 이럴 때 포스터 올라오면 혼란, 요케레스가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하나 좀 기대가 되는 건 챔스에선 잘할 것 같아. 챔스라고 하면 토너먼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수를 치고받는 상황이 되면 요케레스 진짜 잘할 것 같아. 아스날보다 상대적으로 적으로 우리 해볼 만한데? 라고 할 수 있는 팀들이 덤비면 오히려 요케레스는 잘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에제랑 마르티넬리도 강팀한테 좀 강한 유형들이에요. 펩의 템백은 그동안에 당한 거 거울 치료하는 느낌. 아니 펩이 템백이 만족스러워가지고 그 대기심한테 딥키스 날 키스 날리는 거 그거 옆에 키스 날렸거든 목에다가.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서 진짜 너무 웃겼는데 그러니까 이게 템백도 사실 써본 사람이 써본다고. 디에슬레틱의 기사를 봤는데 펩과 무리뉴가 한창 이제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로 이게 부딪혔던 적이 있었잖아. 진짜 오래됐지만 근데 그때 성향이 어땠어? 펩은 조금 더 점유 방식의 축구를 그때는 진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축구를 했고 무리뉴는 두 줄 수비라고 하면서 막 템백 싸운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물론 무리뉴가 벤피카를 가면서 약간 이제 기자들의 인터뷰도 있었고 그리고 펩이 이번에 템백을 세우면서 공교롭게도 고고에 대한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야기 나온 게 뭐냐면 무리뉴에게 펩이 최근에 이렇게 축구를 좀 트랜지션을 하면서 수비 지향적인 걸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펩은 워낙 똑똑하고 좋은 감독이라 그 전에 그랬던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다 수집이 됐을 거다. 템백을 안 쓰리는 법은 없다. 펩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역시 펩 자체도 그거를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보면서 약간 어설펐어요. 중간중간 간격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렇게 써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50경기를 평균적으로 맨시티는 뛴다고 봤을 때 템백을 뛰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걸 좀 고려해 보면 좀 어설프긴 어설프다. 잘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어쨌든 팀 현재 상황에 잘 맞춰서 그치. 선수들의 컨디션 이런 걸 맞춰서 한 게 전술을 템백을 쓴 거잖아요. 되게 영리한 것 같아요. 고집 안 부리고 그래도 유연하게 전술을 활용하면서
잘했다. 물론 실점했지만 마지막에. 그래서 저는 그건 되게 높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추가로 얘기하면 사실 템백을 파괴하는 걸 패배했었는데 이제 나는 그 이상 버전이 나올 줄 알았거든. 점유율 방식에서 트랜지션으로 바뀌고 이 트랜지션 축구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뭔가 이제 나올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난 그게 펩이 될 줄 알았거든요. 좀 빠르게 나올 줄 알았어요. 이번 시즌 초에. 펩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거를 발견하는 사람은 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게 아르테타가 될 수도 있고. 펩은 오히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또 더 실리적으로 판단을 한 거고 오히려 요거를 파괴하는 거는 뭐 아르테타뿐만 아니라 다른 감독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